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세종시가 분구가 확정되기 전에 세종시 공천을 받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분구가 확정되고 아직 공천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에서 세종 선거구 을 쪽에 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출마 선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출마 선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 김병주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났습니다.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 있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의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정을 알리는 이 자리이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앓고 있고, 또 며칠 전부터 세종시에도 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한, 또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천사 같은 의료진이 있는 한, 또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일선의 방역 현장을 사수하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어떠한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 옆에서 큰 권력이 가져오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치권으로 다시 이끈 것은 박근혜 정부 말기의 국가 위기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국 내각의 총리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정 중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꺼진 냉장고 안에 음식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며 미래를 위한 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그때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기감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새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릅니다. 앞에 보수 정부들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서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노사모들 또한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이념 세력, 노동 세력, 운동 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정 이념이나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출발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되고 낡은 이념과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 운동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노무현의 기본 정신이었던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국가가 온갖 곳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대체되었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정책 기조도 분배정책 지상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는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후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인 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정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채 권력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곳곳에 억지가 나타납니다. 조국 사태나 검찰개혁에서 보듯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 기준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위선에 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일찍이 짐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적 정신이 충만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생각이 동북아의 현실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입장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가 말하는 아이의 시대입니다. 개인, 즉 인디비주얼과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 즉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 말하자면 이노베이션과 창조, 인벤션을 주도하는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에 역행하며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을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완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애초에 꿈꾸었던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세종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대전의 배드타운화 될 가능성이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어왔던 세종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대전과 세종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종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세종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종의 의제를 전국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산 얼마 더 가져오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세종의 문제를 세종만의 문제를 만들고만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우려고 합니다.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충만한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바탕으로서 혁신과 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 그래서 그런 혁신과 창조, 자율과 자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의 꿈을 다시 깨우려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와 의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세종의 미래가 세종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종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험지를 넘어서 사지입니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 시민들과 더불어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또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서 백브리프요.